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몰골이 좀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은 부디 좀 멀쩡할 때 말끔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성취지향적 여자와 낙관 여유적 남자의 조합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세상이 전통적인 성 역할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는 세상에 접어들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거에는 남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뭐 그러면 여자가 안에서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이제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무엇을 보냐? 그러니까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약간 작은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잔데 비교적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크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남자를 원하게 될까요? 그렇죠. 비교적 남성성이 작고 여성성이 큰 남자를 찾으려고 하겠죠.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그러한 성향을 지닌 남성분들을 만나왔던 것 같아요. 조용조용하고 부드럽고 이제 큰 소리 잘 안 내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면서 다정하고 세심하고 그런 사람, 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이제 그런 남성분들한테 저는 되게 끌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두 개 다 갖고 있거든요. 남자라고 해서 남성성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여성성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 그러니까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여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성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성취라는 게 결국 테스토스테론이 관장하는 부분인 거죠. 공격성, 위험 감수, 추진력 이런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여자는 자기 안에 남성성이 좀 큰 여자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여자분한테는 어떤 남자분이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여성성이 강한 남자분이 편안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좀 옛날 어른들은 기껏 딸내미 공부시켜놨더니 데리고 온다는 남자가 저런 티미한 애야 이러면서 면박 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기 딸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조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성취욕도 강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도 강하고 성격도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내 딸한테는 이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드럽고 차분하고 내 딸이 잘 나가거나 이래도 별로 질투하지 않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도와주는 좀 그런 유한 남자, 이런 남자가 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못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조건값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딸 이만큼 공부시켜놨으니까 그에 알맞는 남자 만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성취지향적인 여자와 마찬가지로 성취지향적인 남자가 물론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양, 그러니까 남성성 강한 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여자들이 조금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사실 성취지향적인 여자라 하는 건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돈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를 더 이상 참을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나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 도와주고 질투 안 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마음 편안한 사람이랑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이렇게 다 처리해주고 그런 사람이랑 지내는 거에 더 큰 행복함을 느끼는 여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 부부의 예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사실 이상순 씨도 이미 되게 훌륭한 뮤지션이시죠. 이미 실력 있으시고. 그런데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으로 이효리 씨가 너무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처진다, 좀 못한다. 처음엔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효리네 민박 이런 프로그램도 나온 거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가 많이 바뀌어졌죠. 반면만 보면 이효리 씨가 상대적으로 너무 가진 것도 많고 기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효리 씨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상순 씨는 그에 비해서 조금 낙관적이고 여유가 있으신 그런 성향이신 거죠. 되게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정샘물 대표님이 계시죠. 정샘물 대표님께서는 제가 기사나 글들을 좀 몇 개 읽어본 것을 조합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집안 형편상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드셨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그래서 완전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시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미대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미대가 학비도 좀 비싸고 가정 형편 때문에 이 미대 진학에 대한 꿈을 접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시고 난 후에도 미술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한창 이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가시고 있던 찰나에 미국으로 미술 유학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남편분과 의논을 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해서 결국 미국에서 3년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정샘물 씨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이 남편분께서 많이 한국에서 매니징을 다 하면서 사업이 시스템으로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왠지 여자분이 되게 그릇도 크고 추진력도 있고 자기 네임 걸고 일도 막 사업도 확장하고 이렇게 멋있게 사는데 왠지 그런 여자분 옆에는 엄청 대단하고 유명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뭐야 뭐 셔터맨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례가 이거죠. 여자가 성취지향적이고 남자가 낙관여유적일 때 나쁜 사례가 그거죠. 여자가 열심히 번 돈으로 그거 갖고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업을 자꾸 벌인다. 여자 만나면서 돈 쓰고 다닌다던가 바람 피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내 부인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부인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싫으니까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잖아. 그럼 난 뭐가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나도 뭔가를 일을 계속 벌림으로써 그걸 상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 상처받은 남성성이 있잖아요. 내 남성성이 내 부인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짓밟혀졌고 훼손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 갖고 막 낮에 자기가 할 몫은 안 하면서 여자 만나면서 막 바람 피고 돈 쓰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부의 사례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여자가 너무 잘나면 안 된다. 남자가 기죽는다. 위축된다.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리 씨, 이상순 씨 부부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상순 씨가 이유리 씨에 비해 기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상순 씨야말로 그릇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은 통의 남자는 여자가 자기보다 잘 나가고 이러면은 말로는 뭐 그럼 좋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의식 수준에서는 열등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무의식 전쟁. 나의 작고 초라해진 이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상순 씨는 이효리 씨가 번 돈으로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이상한 거에 투자를 해서 계속 일을 벌린다던가 막 이효리 씨가 번 돈으로 몰래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뭘 한다던가 개인 사생활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사나 이런 걸 접한 기억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내 여자가 잘 나가는 거를 진정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냥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박수만 치면서 그냥 숟가락 얹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샘물 씨의 남편분처럼 하고 싶은 공부 그거 하러 가.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거 잘 돌아갈 수 있게 나 매니징 다 해놓을게.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21세기니까 성역할은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여도 남성성이 더 크면은 내가 나아가는 배필 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성성이 더 커. 그러면 돕는 배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남자가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할 때는 그게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방해하는 배필, 힘들게 하는 배필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는데 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그 맥을 툭툭 끊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그 관계는 당연히 잘 이어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크다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죠. 비전이 크고 야망이 크고 목표가 크고 막 큰 일을 하고 이런 거를 그릇이 크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릇이 크다는 거는 그런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다른 그릇이 큰 사람을 아무런 사심과 질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뒤에서 백업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름다운 한 부부와 대화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 관련해서 미팅을 좀 했어요.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 그 40대 한 부부분과 이제 작은 회사예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두 부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미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부인분이 약간 남성성이 강한 분이고 남편분이 여성성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실
딱 합이 잘 맞는 조합인 거죠. 결이 잘 맞는 부부예요. 특히 이 부인분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고 성취지향적이시고 활달하시고 외향적이시고 그런 분이셔서 두 분이 같이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부인분이 주로 이제 해외 출장이 잦은 업이시더라고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해외 출장을 가셔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가정 경제나 집에 돌아가는 거나 또는 부인분이 이제 해외에서 출장 가서 계속 보내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제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걸 처리하고 다 매니징하고 세팅하고 이런 일들을 다 남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아가는 배필과 뒤에서 백업해주는 배필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이 결혼하신 지 한 10몇 년,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은 그렇게 뭐 위기도 당연히 있으셨지만 투닥거리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이제 돕고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쭉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다. 정말 멋있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남편분께서 부인분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제 형님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버스라고 자기 버스 그 형님이라고 이렇게 막 말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저도 진짜 웃겼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렇게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너의 행복, 너의 성취, 너가 행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도 너무 기쁘고 좋아. 나도 내 역할 할 거고 너도 너 역할하고 너가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도 내가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우리 같이 잘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지향적인 여자와 낙관여유적인 이 남자의 조합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피해의식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그런 거 없이 서로가 각자 맡은 바를 잘 하면서 순환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항상 문제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행복한 연애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내 안에 각자 우리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결이 맞는 인연을 만나서 서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그늘과 찌꺼기 없이 서로 맑은 마음에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